저도 갔죠. 가서 이제 뭐 막 두지고 별이 별게 막 눈에 뭐 이게 쓰레기는 맞지만 막 궁금한 게 이북에서는 뭐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안녕하세요. 김가영TV 김가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 손님 모셔왔습니다. 조금 솔직히 초면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탈북민이지만 이분의 스토리는 과연 어떨까 기대감과 또 어떤 아픈 사연들이 있을까 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 네, 지나간 스토리, 또 앞으로의 미래 꿈 이런 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97년 17살에 탈북을 한 강이나라고 합니다. 남자 이름인데. 기존의 이름이 흐름 뭐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없는 그래갖고 이제 개명을 했어요. 17살에 북한에 넘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기로는 사장님인 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 뭐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뭐 그냥 자그마한 식당 하나 해요. 작은 식당이요? 어떤 식당이나요? 찜인데 네. 그러니까 메뉴 자체가 이제 주 메뉴가 해물 소갈비찜, 그 해물 소갈비 전골, 네. 전골도 있고 뭐 시원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 드시는 거고 숯불에 구워 먹는 그 불향을 네. 드시고 싶으면 찜을 드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별 제조 그 양념에 네. 이제 불향을 내서 네. 먹는 그런 메뉴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입맛에 맞아 하나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요식업에서 꽤 오래 종사했고 네. 뭐 글쎄 유명한 뭐 TV 나오는 막 유명한 요리사는 아니지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메뉴. 오, 다행이네요. 글쎄 뭐 특별히 난 오늘 뭐 회를 먹고 싶다. 응. 뭐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러지 않은 이상은 아. 꽤 선호도가 좀 높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뭐 횟집도 많고 네. 피자집도 많고 그렇죠. 치킨집도 많고 너무 많아요. 고깃집도 많고 엄청 많아, 고깃집은. 네, 뭐 뷔페도 뭐 그러니까 저는 전문점으로 그러니까 딱 요찜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뭐 해물 소갈비찜, 코다리찜도 있고 코다리 해물찜도 있고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육류만 아니라 해산물도 같이 하는 찜 전문집. 그리고 냉면도 있고. 오, 냉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절 메뉴로 계절 지금 메뉴. 이제 그럼 우리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그 계절 메뉴 냉면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사장님 음식 아직 보지도 못했고 먹어도 못 봐서 너무 궁금하고 꼭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주소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강이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 이름은요? 온달 해물갈비찜. 전문점. 온달 해물갈비찜. 갑자기 막 군침 돌고 지금 먹으면서 방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진행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강이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 아래 링크 걸어둘 거니까요. 꼭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냉면이 있다잖아요. 냉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은 냉면 하면 굉장히 호기심하고 북한 사람이 하는 냉면이면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저도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냉면집과 또 해물집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고향은 어디시죠? 저 고향은 함경북도 쪽인데 네. 좀 그 동네는 좀 못 살아요. 네, 그런 동네. 그게 못 살았나요? 16호 관리소인가? 거기 화성에 옆에 바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혹시 관리소를 이렇게 보셨어요? 봤죠? 열 몇 살 때 이제 등산을 갔다가 심심하니까 놀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20리를 걸어서. 네. 그 기억이.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뭐 관리소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차단하고 그 입구부터 산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16호 관리소라는 거고 이제 톡 봤을 때 해상까지 양강도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쭉 가게 되면. 골짜기로? 그 입구에 제 알기로는 초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이게 뭐 군부대인지 아, 뭔가 외형상으로는 뭐 전혀 안 2호 보이는구나. 창고인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단을 하는 거지. 근데 후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송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버지는 송이 따러 많이 다녔는데 네. 어떻게 송이 따다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관리소 하니까 티들이 다 이게 울타리 철창 있겠죠. 울타리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산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송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송이를 따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잡혔던 적이 있고. 그 뭐하러 들어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더니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검은 그 마대자루 머리에 씌우고 차에 실어서 큰 길까지 그냥 내다 놓고 거기서부터 그냥 밤새 그냥 걸었죠. 아유, 17살에 아까 탈북하셨다고 했는데 탈북하신 계기 어떻게 돼요? 계기가 네. 프랑스 오물 때문에 결국엔 사상이 좀 바뀌었는데 프랑스 어물에 가셨는데 그럼 그때 그 프랑스 어물을 직접 목격하셨네요? 저는 그 맞죠. 이야기만 들었어가지고 저희 동네는 역전에 가면 네. 저희가 그때 당시 힘들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석탄 배낭을 많이 맸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기차 우리는 빵통이라 그러죠. 빵통들이 막 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그 가장자리에 엄청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쓰레기들이. 쓰레기. 처음에는 그게 뭐 근데 그 냄새가 왠지 향수 쓰레기니까 쓰레기 냄새는 나는데 향수라 하기는 애매하고 우리가 지금 몸에 뿌리는 그 페브리즈 네. 그런 향도 나고 쓰레기 더러운 냄새도 나고 막 복합돼서 섞여서 나는 냄새? 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처음 맡아본 냄새죠. 그렇죠. 이거는 뭐 향수도 아니고 분명히 멀리서 보기에는 딱 쓰레기 더미고 플라스틱 막 비닐봉투가 많은데 그 궁금해서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고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프랑스 오물을 뚜지느라고 그게 뭐지 하고 가서 이제 봤는데 막 어린이들 장난감 그리고 색다른 뭐 각양각색의 비닐봉투 그 비닐봉투도 보면 막 캐릭터들도 이쁘게 있고 막 이런 거 저 궁금한 게 아까 되게 표현이 되게 너무 좋았는데 페브리즈 향을 비유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떠한 향기가 나면 그 딱 꽂히거든요. 왜냐면 워낙 북한의 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도 향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페브리즈 향 같은 걸 딱 맡으면서 왠지 좋으면서도 좋은 향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쓰레기고 쓰레기고 예. 그런 데는 쓰레기라고 알고는 있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금방 우리 세탁기에 세척했네요. 네, 옷 맞죠. 향냄새 그런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갔죠. 가서 이제 뭐 막 뚜지고 별의별 게 막 눈에 뭐 이게 쓰레기는 맞지만 막 궁금한 게 이북에서는 뭐 알 수도 없는 거지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데 북한에서 쓰레기장이라는 거는 딱히 보지를 못했어요. 뭐 버리는 게 있어야 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냐면 북한의 쓰레기장은 알록달록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아는 쓰레기는 어땠어요? 북한의 쓰레기는? 유치원 다닐 때 그 소 먹는 그 옥수수 떼를 꺾어서 가빈총이다 하고 놀면서 하다가 소한테 들이 박혀갖고 소 우막 위에 올라갔거든요. 소 머리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누구 뭐 이게 얘기하면 누구는 거짓말이는 밖에서 죽었지 뭐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제가 한 7살쯤 됐는데 반사적으로 손으로 밀은 거예요. 저도 소뿔이 글쎄 여기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야 소뿔이 한번 들이박고 뭐 얼굴이 구멍이 나지. 구멍이 나지 섣불이니까. 근데 반사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뭐가 쏙 들어오는 둥 놀라갖고 콱 하고 밀은 거죠. 힘으로 네. 딱. 나는 뚝 떨어졌는데 글쎄 소똥 머리를 바꾸고 야 근데 이제 소똥도 냄새 나나요? 소똥 냄새 나죠. 풀 냄새 뭐 이런 풀 냄새 거 옥수수 나요? 똥 냄새 이런 오. 그러면 북한의 쓰레기장은 정말 흙과 모래, 나무 이런 걸 봤다면은 프랑스 어무로 보니까 각양각색의 쓰레기지만 왠지 눈이 커지고 화해진 주변이 막 혹시 거기에서 좀 보고서 신기했다는 게 있었어요?
다 신기했어요. 신기했다는 게 참 웃기는 적인데 비닐봉투는 어디까지나 뭐 캐릭터들도 있고 막 이쁘고 뭐 노랗고 빨갛고 막 있고 야 세상에 이게 뭐지 이런 비닐봉투도 있나. 북한이 비닐봉투야 뭐 그냥 하얗고 아니면 검은 거 그 단색. 그렇죠. 근데 이건 이쁜 캐릭터도 있고 영어 글자도 쫙 있고 뭐 완전 자본주의 냄새가 팍 나는 거지. 뭐 어린이 장난감. 그 뭐 여러 가지들 중에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몰랐으니까 지금에 와 보면은 그 말해도 되나? 콘돔. 중국에 가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죠.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성에 대한 이런 게 너무나도 개방이다. 아니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게 몰랐죠. 몰랐을 거잖아요. 그 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치, 아무것도 모르지. 생리대도 뭐 네.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뭐 봐도 모르죠.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그 역전에 들어온 거는 북한이 빈곤국가니까 못 사니까 프랑스 오물을 돈 받고 처리해 준 거지. 그렇죠. 결국.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녹여서 또 뭐 원래 찐 그릇 뭐 소래 달아 이런 거 만들어가고 명절 공국으로 또 나눠주고. 왜냐면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거는 색깔이 다 단조로워요. 뭐가 화려한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투도 되게 화려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냥 과자도 그 안에 캐릭터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그래. 근데 북한에는 그런 캐릭터를 벗어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면 거기 어물장에서 뭐 먹을 거는 있었나요? 먹을 거는 딱히 없었고 그래서 막 이쁜 비닐봉투도 집에 가서 다 강물에 가서 비춰서? 깨끗이 씻어서 장마당에서 팔거든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 하나당 뭐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빵에 5원 할 때거든요. 하나가. 찰떡이 10원 할 때고 재질이 좋은 거는 좀 큰 거는 3원. 그럼 빵 하나 뭐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팔았던 거네요. 그거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 보는 희귀한 그림이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가는 거겠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쓰레기 더비도 보고 했는데 탈북을 결심한 계기를 아까 하시다가 잠깐 꼽혔는데요. 그게 이제 네. 그 시초부터 이제 네. 그 후에 이제 1년, 2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네. 좀 당 간부다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배운 게 많았었나 봐요. 저는 공부를 못 했는데 근데 프랑스 오물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향수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 제조한 향수가 옷, 패션 이런 것들. 근데 패션이라는 얘기는 모르니까 패션이라는 얘기나 지금에 와서는 패션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향수는 프랑스 향수가 제일 유명한 거라고. 그리고 향 쪽으로 제일 센 게 이제 프랑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어디에 있지? 그러면서 그 유럽 국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5살 때부터 기차 놀이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꽃재미는 아닌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기차를 타고 친척집에 방학이면 놀러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재미나 기차 놀이 하는 게 앉아서 막 기차 타고 달리는 게 바람도 슉슉하고 그래서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완전 뭐 꽃제비가 아닌 방랑이죠. 네.